추가 수익과 배임, 이용태론 분출. 이용태론 분출. 화천대유에게 몰아주기 작업이 있었다. 막대한 수익을 몰아주는 작업이 있었다. 이게 맞다면 배임으로 이어진다. 이게 검찰의 시각인 것 같습니다. 함께 보시죠. 위례개발 당시 성남도시공사는 50% 지분에 참여해서 분양사업에서 150억 원이나 되는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대장동 분양사업 때는 성남도시공사가 분양사업에 참여를 안 했다. 화천대유가 대장동 부지 15개 블록 중 5개 블록에서 직접 아파트를 분양 시행을 했습니다. 지난해까지 분양 수익이 3,130억 원을 거뒀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검찰은 수익을 몰아준 거 아니냐. 화천대유에게. 이재명 대표의 배임 소지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왜 몰아줬냐? 기자 출신의 김수경 교수님. 위례 개발이 먼저 있었고 대장동 개발 분양이 후에 있었는데 둘 다 노른자. 차이점은 이 성남시가 분양 시행 사업에는 위례 때는 참여해서 50% 150억의 수익을 거뒀는데 요 대장동 때는 화천대유에게 15개 블록 중에 5개 분양 사업을 그냥 몰아줬다. 왜 그랬을까? 그게 참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죠. 예. 어쨌든 그렇게 그동안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개발 이익을 환수할 수 있었다. 자기는 그렇기 때문에 능력이 있다라는 걸 자랑했던 이재명 대표가 왜 그때에는 예. 3천억이 넘는 수익을 민간업자가 다 가져갈 수 있게끔 예. 이렇게 성남도계공이 참여도 안 했고 그리고 15개의 구역 중에서 3분의 1, 무려 3분의 1에 해당하는 구역을 화천대유에게 몰아줬어야 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화천대유가 분양 시행을 기똥차게 잘해서 화천대유 전 처음 이 사건으로 물론 유명해졌지만 정말 처음 듣는 곳이고 도대체 이게 뭐 하는 회사인지도 모르겠는 게 우리 처음엔 다 그랬었잖아요. 약간 그래도 이름이 홍콩 영화 같잖아요, 무슨. 그렇죠. 다들 그래서 화천대유 하세요 막 이런 유행어까지 나왔었는데 예. 정말 들어보지도 보지도 못한 어떤 갑자기 신생 회사가 그렇게 큰 땅의 3분의 1을 다 분양할 수 있는 그 사업권을 가져오게 된 거예요. 네. 그렇다 보니까 왜 그동안 그렇게 공공의 이익을 표방한다라고 항상 그것이 자기의 치적이라고 자랑했던 이재명 시장이 왜 예. 그때는 이렇게 몰아줄 수밖에 없었는지 도대체 이제 설명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분명히 뭐 중간에 어떤 민관 사이에 비리가 있었거나 적어도 배임은 피할 수 없다라는 거죠. 어쨌든 왜 본인이 이걸 설계했는데 그리고 마지막에 도장을 찍었는데 그래서 배임이다. 예, 어쨌든 간에 자기가 충분히 이것들을 검토하고 공공이 환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환수하는 이런 식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에도 예. 불구하고 누군가 특정 몇 사람이 이걸 다 나눠 먹을 수 있게끔 이것을 설계하고 도장 찍은 것은 분명히 배임에 해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죄를 다 피해도 배임은 절대 피할 수 없는 지금 상황에 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배임은 피할 수 없다. 김수영 교수님의 의견이었습니다. 자, 그럼 배임 의심과 관련해서, 배임 혐의와 관련해서 또 다른 정황이 몇 개 나왔습니다. 그 판교 대장동 쪽 가보면 서판교 터널이 있습니다. 무슨 약간 그 우주도시처럼 이렇게 천장을 쫙 형성하고 있는데 이 서판교 터널 공사 정보가 그때 당시 이 원주민들과 지금 살고 있는 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자산 가치가 있는데 이 정보와 관련해서도 배임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얘기일까요? 함께 보시죠. 서판교 터널. 공사 정보 알고도 남욱 변호사 2014년 9월 유동규에게 서판교 터널 공사 정보를 들었다. 대장동 부지와 이 판교를 잇는 터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정보죠. 검찰, 당시 성남시는 터널 공사 정보를 2016년까지 비공개했었다. 그런데 2014년도 2년 전 남욱 변호사는 이미 알고 있었다. 대장동 일당들은 대장동 일당은 터널이 뚫리는 걸 알고 있었지만 요거를 공개하지 않고 원주민들에게 땅을 헐값으로 사들였다. 검찰을 의심하고 있다고 동아일보 보도하고 있습니다. 택지 분양이 이루어지던 2016년 11월에야 공개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민간 분양업자들만 수익이 극대화되죠. 결국 화천대유 대장동 일당만 요 핵심 정보를 알고 배불렸다. 동아일보는 의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신도시 개발할 때 그 핵심 땅하고 터널이 뚫리는지 안 뚫리는지는 굉장히 지금 중요합니다.
박선배 변호사님. 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터널이 뚫린다라는 정보를 원주민들은 몰랐을 거 아닙니까? 그거 알았으면은 그 가격에 집 안 넘겼지. 네네네. 더 비싸게 팔았지. 그럴 수 있겠죠. 원주민들 입장에서는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예. 상당히 억울하기도 하고 화도 나시고 할 것 같아요. 자, 그 배임이란 무엇인가와 네. 관련해서 네. 지금 이런 것들 아까 그 분양 사업에 몰아주고 서판교 터널 뭐 정보 숨긴 거 아니냐라는 의혹과 관련해서 배임과 연관이 있습니까? 배임과 연계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 배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동시에 요건. 충족되어야 돼요. 네. 이른바 대장동 일당에게 이익을 몰아주었다는 요건은 당연히 충족되어야 하고 네. 그와 동시에 누군가에게 이익을 몰아줌으로 인해서 본인 즉 성남시 내지는 성남도계공이 손해를 입었다는 요건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두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지 않으면 부적절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형사상 배임죄의 죄책을 묻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정책 판단으로서 오히려 성남시가 일정한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다 했다. 네. 성남시장으로서 해야 할 조치를 다 했는데 이게 왜 죄가 되느냐고 항변을 해왔습니다. 네. 이 사건 대장동 일당에게 이익을 몰아주었다는 여러 가지 정황이 나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남시나 성남도계공이 손해를 보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추가 입증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를 다만 들어서 이런 거군요. 그러니까 분양 사업에 화천대유에 몰아주지 않았다면 성남시가 분양 사업의 이익을 얻어올 수 있었을 텐데 그걸 안 했다는 건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 뭐 이런 논리가 될 수 있겠군요. 검찰의 시각인데 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그러한 정책을 수행함으로 인해서 무조건 성남시나 성남도계공이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우선 조치를 취해 두었다. 이는 정책 판단에 불구하고 오히려 잘한 정책이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여러 정황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의 배임죄를 정조준하고 있는 이유는 일정한 개인 간 이익 교류 정황이 존재한다면 의도가 개입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네. 즉 검찰의 시각이긴 합니다만 앞서 김용 부원장과 정의상 실장이 구속되었죠. 예. 구속의 사유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정치 자금을 수수받거나 이 각종 선거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기로 약속하였다는 의혹으로 구속이 된 것인데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가 이 같은 사정에 관여하였거나 적어도 인자하였다면 일정한 의도를 가질 수 있다. 즉 성남시나 성남도계공의 손해에도 불구하고 대장동 일당에게 이익을 몰아주겠다는 의도를 가졌다면 이재명 대표의 정책적 결정이라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예.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검찰의 논리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동아일보 보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계속해서 이 전 정부 때 대장동 1기 수사팀이 부실 수사를 한 거 아니냐, 꼬리 끊기 수사를 한 거 아니냐, 봐주기 수사를 한 거 아니냐, 아예 수사 묻어버린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연일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4명만 구속할게라는 발언을 남욱 변호사에게 대장동 1기 수사팀이 했다라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대검은 진상조사에 들어갔다라는 보도도 어제 소개해드렸습니다.